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곧 있는 이런 상장 중에서 27일날 상장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런 2차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하는지, 그런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과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산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말고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반도체랑 관련된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27일 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대여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런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이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이제 따로 이제 빠져나온 그런 양상이 있죠. 네, 따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는 이런 배터리 회사 쪽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대장주에 속하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 3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LG 화학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세 번째는 삼성 SDI인데, 각각 회사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그런 특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만서도 그 내부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조금 더 LG에는 솔루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은, 실제로도 지금 자금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런 자금들을 갖다가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2차 전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큰 이슈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2035년에서 40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는 이제 10배 이상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많은 이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아직 그 시작 단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이런 산업군이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로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발전 여력이 많은 이런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3사 배터리가 실제로 지금 그 점유율이 그렇게 막 1등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의 CATL이라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이런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점유율 1등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전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택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차들도 전기차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다가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뭐 여러 공장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이제 이런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이제 CATL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배터리 점유율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위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만큼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호황이 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2등,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5등, 그 다음에 삼성 SDI 6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산업에 좀 더 이제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2차 전지에 있어서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회사 보고서인데, 네, 회사를 소개하는 회사 소개서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지만 일단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이 회사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런 자동차 전지. 여기 보면은 셀하고 모듈, 뭐 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셀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게 되고 이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팩을 만들게 되는데 이 2차 전지나 이런 자동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이 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연료 전지나 이런 연료 용량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세단이라든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그 자동차 전지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 용량이라든지 출력이 다르게 되겠죠. 소형 전지도 생산하게 되는데 보시면 원통형 이렇게 소형 전지가 있어요. 원통형은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테슬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하겠고 이제 ESS가 전력 저장 장치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그런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셀이나 이런 것들, 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력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업용이나 아니면은 가정용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발전기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 만들므로써 발전기나 이런 것들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일단은 전지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요. 네. 그래서 1차 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 건전지 네, 일회용 건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전이 안 되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썼으면은 그냥 쓰고 나서 버리는 그런 것들이 1차 전지예요.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충전식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를 보고 2차 전지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3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를 넣음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수소 전지가 약간 이런 3차 전지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수소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은 수소를 갖다가 이제 전기로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공급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약간 3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고 그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타입별 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 모양이 달라요. 네, 모양이 다른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이제 배터리 타입입니다. 그래서 파우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 그다음에 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배터리 타입은 바로 파우치형이에요. 네, 물론 각형도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파우치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파우치형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뭐 여기도 적혀 있다시피 이렇게 부피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요 이렇게 제조사로 보면은 이렇게 LG 에너솔루션,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냥 원통용 같은 경우도 LG 에너솔루션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 소개서를 봤다시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 원통용은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유일하게 테슬라만 이렇게 원통용을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네. 뭐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좀 더 이런 특성화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기 해외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배터리 형태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형은. 네,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마다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취급하는 회사도 다 다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품들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또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은 이제 보고 있는 여기 이제 빨간색 이 빨간색 통이 바로 양극재입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 그래서 전기차 이 2차 전지에 보면은 2차 전지 이게 지금 이제 모용도를 그린 건데 이 모용도는 이제 리튬 전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지 중에서도 이렇게 다 소재에 따라 좀 다르게 되거든요. 소재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네, 리튬이온을 갖다 활용하는 그런 배터리가 가장 2차 전지 중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작용하는 방식을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는 총 4가지 종류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리막, 그 다음에 이 분리막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 매개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전해질. 그래서 총 4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그런 부품물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배터리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셀로 만들어서 셀에다가 하나 이런 이제 모듈로 만들고 아까 전에 봤던 팩으로 만드는 거, 그런 회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 3사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회사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양극재가 있고 파란색은 음극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약간 점박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리막이고요. 여기 중간으로 뚫려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겉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 빈 공간 여기는 바로 전해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설명하자면은 양극재는 뭐 거의 플러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이 바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리튬이온이 있어요. 리튬이온이 있는데 리튬이온은 보통 이제 플러스입니다. 예, 이런 원자 형태로 되어 있는 원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음극재 안에는 이제 흑연으로 되어 있는, 흑연을 비롯한 탄소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탄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배터리에 충전기를 일단 꼽는다. 그러니까 충전하는 방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여기는 리튬이온 많이 안에 있고 여기는 탄소하고 이렇게 음극재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양극, 여기는 음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배터리를 딱 이제 충전기를 꼽았어요. 꼽게 되면은 여기 일단 양극재에 있는 리튬이온이 있죠. 리튬이온이 있는 전자들이 양극으로 붙어요. 전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양극으로 전자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 이동한 전자들이 요 위에 있는 요 회로를 따라 가지고 전자들이 옆으로 음극재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음극재로 이동을 해요. 음극재로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들이 되게 많죠. 전자 되게 많은데 그 여기 있는 리튬이온들은 이제 그러면은 전자들이 뺏겼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또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 둘이 이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튬이온들이 이 아까 전에 저기로 넘어갔던 마이너스 이런 전자들을 찾아서 음극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음극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음극재로 넘어가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요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 사이로 리튬이온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이고, 전해질이라는 것들은 이제 전해질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또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튬이온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충전이 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충전이 다 됐다. 충전 다 됐으면은 실제로 리튬이온들이 여기 음극재에 많이 이렇게 있겠죠. 음극재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터리를 갖다 충전을 다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그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이온이 아니라 이 원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찾으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상태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불안정한 상태죠. 네, 왜냐면 아까 전자도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뺏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지금 리튬이온이 음극재에 있는 걸 양극재로 이동하는데, 왜 이동하냐면은 양극재에 있는 또 다른 원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온화 결합이라 하거든요. 이런 이온화 결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양극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튬이온이. 그리고 양극재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이동하면서 또 생기는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리튬이 넘어가서 이렇게 이온화 결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고 소모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이런 과정을 갖다가 제 영상 제일 뒤쪽에 정리하는 부분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있는데, 양극재 안에 있는 리튬이온이 이렇게 음극재로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튬이온이
다시 이제 음극재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재로 이동하면서 이온화 결합이 일으키는 과정.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터리를 소모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일단은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에서는 총 4가지 이렇게 부품들이 있고 이 4가지들이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이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온도가 높아졌을 때 가장 큰 단점이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전해질이 액체예요, 액체. 안에 액체로 돼 있는데 이 액체가 이제 열을 받으면 이제 증발하든지 녹잖아요. 그래서 이 증발을 하든지 전해질이 녹아버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화재라든지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이렇게 주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재가 나거나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제 열이 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해질이 녹으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원래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네, 고체로 만들므로써 액체가 이렇게 녹거나 아니면 액체가 증발하는 형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로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하게 될 배터리 형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 3사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상용화 하려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액 해가지고 이제 뭐 구리박, 캐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각각 이런 회사들이 다 다른데 아까 전에 배터리 제조사 해가지고 3사 이렇게 있었죠. LG화학의 N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이런 회사가 배터리 제조사로서 가장 대장주에 속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양극재, 리튬이온이 있었던 양극재 있죠. 양극재의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식으로 있고 한 번씩 다 들어본 회사들이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최근에도 이제 상승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 뭐 한솔 케미칼,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렇게 있고 전해질을 이렇게 보시면은 첨보나 후성, 뭐 그다음에 스카이엔 해가지고 캠트로스, 동아기업 이렇게 있고 구리박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 분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분리막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일진 모터리얼즈 해가지고 두산솔루스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SKI 테크놀로지 요것도 이제 바로 분리막이나 이런 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사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요런 이제 각각 이런 부품들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회사들이 다 다르고 그걸 갖다 특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게 에코프로비엠은 되게 유명한 회사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상승을 정말 많이 준 회사예요. 정말 많이 준 회사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하고 전해액하고 뭐 중간에 분리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예요. 양극재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승을 조금 더 많이 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리튬이온이나 이런 배터리도 사실상 이렇게 리튬이온 자체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부품이 바로 이제 양극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양극재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근데 캡이나 팩 그래서 실제로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나 이런 배터리 3사는 이런 캡이나 팩으로 하는 이런 배터리 생산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 3사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뭐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라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이제 완성품을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캡이나 팩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개발이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자동차 이런 데도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팩이나 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이제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 캡이나 팩 이런 모듈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게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이런 이제 부품들이 있어가지고 관련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해볼 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 배터리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터리가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LFP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이게 대표적으로 배터리, 이런 아까 전에 봤던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두 가지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뭐 리튬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두 개 나뉘는데, 이게 왜 두 개 다르냐면은 그 LFT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CATL 이쪽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주력 사업이 바로 이제 LFP 배터리예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사 기업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네. 그래서 요런 삼원계 배터리를 우리나라 3사 기업이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 보시면은 이제 소재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리튬, 인산, 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 들어가게 돼요. 코발트하고 이렇게 약간 비철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여기 철이 들어가는데 여기 비철금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약간 장단점이 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못 가. 근데 삼원계 배터리는 많이 갑니다.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원가나 아니면 폭발 위험성도 LFP 배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싸기도 싸고 안정감이 있다. 근데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이 높기도 높고 리스크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전기차들이 전부 다 LFT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만큼 이제 저렴해서 이제 원가 생산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폭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장점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는.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런 LFP 배터리를 갖다가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뭐 배터리가 이제 오래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터리 수명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게 되죠. 예, 실제로 배터리를 갖다가 이게 한 번 충전하고 여러 번 뭐 충전하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닳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300km나 이런 것들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이나 이런 걸 닳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못 가는, 성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중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 생산 이런 데서도. 근데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 삼원계 배터리도 이제 뒤지진 않습니다. 네, 국내 3사를 개발하는 이런 배터리. 약간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제 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ATL이나 이런 것들이 점유율이 1등인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국내 3사가 지금 이런 점유율 이런 것들이 가다 약간 양자 구도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각 이런 이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를 선택하느냐, 그냥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시장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한국의 이런 전기차 시장이 있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있어가지고도 이제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게 조금 더 전기차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지금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 폐지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수요나 이런 걸 줄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한 거죠. 그만큼 전기차가 이렇게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 CATL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 그만큼 이런 전기차 시장이 있어가지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이런 3사 배터리 3사가 이제 그만큼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이런 글로벌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점유율을 가져오는 예,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주가에도 이제 다른 회사에도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국제적인 흐름도 이제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배터리 이런 점유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거의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나 관련된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조금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설명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 BM부터 볼까요?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는 이렇게 좀 상승을 주다가 네. 그 뒤로는 계속 조정을 주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조정 국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 이렇게 조져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의 양극재 배터리 약간 했었고 2차 전지 쪽은 거의 다 조정이에요 지금. 예, LG 머터리얼즈도 조정, SKC 같은 경우도 조정.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아까 전에 봤던 그 응급제 회사죠. 여기도 지금 조정이고요. 첨보 같은 경우, 네, 첨보라든지 뭐 이쪽도 지금 다 조정이죠. 일정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LG 에너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전에 지금 27일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때 되면은 이제 2차전에 대한 랠리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거의 2차전의 대장주급이 이렇게 상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도 많이 쏠리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그만큼 상승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 상승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막 변곡점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2차전지나 이런 관련주들에 조금 더 이제 호황을 좀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약간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산업군에 대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런 LG 에너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일단 이제는 우리가 2차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영상에 2차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시장이나 이런 범위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배터리 약간 진짜 기본 중에 기본만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 2차전지 배터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네, 실제로 지금 우리 배터리가 우리 이제 시장에서 2차전지 배터리가 주요로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것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이런 부품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런 재료에 따라 가지고 2차전지에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알고 투자할 때와 모르고 투자할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